여론의 분위기상 조금만 틈만 주면 분명히 앞에 없잖아요. 지금 황교안도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반반인 거고 이인재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나경원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 얘기는 과학적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이른바 통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서 먼저 분명한 것은 황교안이 저는 안 나오거나 못 나온다고 보는 생각이고 또 나왔을 때의 결과도 지금 우리 푸른나무님하고 비슷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더 뭐 보수가 확실하게 깨진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분명한 것은 황교안이 나온다고 해서 보수를 천하통일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저 대선에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사실 보는 입장이거든요. 셈법 계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 포지셔닝은 아까 얘기했던 음모론에 입각하에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전에 새누리당 후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역할은 서울시장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 때문에 이 권역을 치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은 사실은 불가한 거거든요. 당분간.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는 황교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 새누리당을 건사하는 정도의 역할,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인지도 올리기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은 워낙에 자기들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데 이분은 좀 도가 지나쳐요. 바른정당으로 나갈 듯 하다가 안 나가고 반기문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최근에도 새누리당 나가지 않겠다.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요. 조금의 틈만 있으면 여론이 나경원 나올 수 있다고 띄워주면 이 사람 정말 박정원 나올 사람이에요. 성격상. 계산을 누가 띄워주기만 하면 자기 막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하고도 이렇게 사부작거리고 잘해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푸른나무님 말씀처럼 요 가능하다고 저는 하나 봐요. 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가 김진태였다고 보는데요. 에이. 바로 이런 장면 때문에 그것도 물론 저쪽에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진태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를 법원이 기소해 이렇게 돼서 지금 첨벌을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서 지금 그건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 법원의 이 판단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100% 출마를 타진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상황이거든요. 이인재 같은 사람이 지명도가 있어서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대선판에 가면 정말 듣보 잡히신 분들 엄청나게 출마를 하거든요. 그중에 김진태는 일정 정도의 보수의 정말 극강의 보수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진태, 나경원도 대선 판에 뛰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같은 당들이 역사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황교안이 결국은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 대신 반면에 나온다면 이라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는 본인이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치라는 것이 자기 문제가 됐을 때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 본다면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정말 정치 생각이 있다면 안 나오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제가 뭐 그 개인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안 나오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해도 결국은 위력적인 후보가 되지 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보수를 아까 말씀처럼 통합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시절 표로 자기가 한쪽으로 확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결국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번에 단일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못 나올 것이다. 판까지 바톤이 넘어가는 상황은 결국은 그 앞에 선수로 뛰어보려고 했던 반이 무너진 다음의 상황이기 때문에 파도가 막 밀려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카드를 뽑는다고 해서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최소한 80% 정도가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라는 단서를 달아요. 그 기준으로만 본다는 거죠. 당선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나갑니다. 네, 나가죠. 네, 왜냐하면 훗날을 또 기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건 그 새누리당은 정말 깝깝하게 생겼어요. 반기문이 뭐 새누리당으로 갈지 바른정당으로 갈지는 정해진 상황은 아니었지만 황교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데 반기문 그만두니까 황교안이 올라갔네. 와 저쪽 후보가 생겼네가 아니라 반기문이 그렇게 그만둬도 반기문의 지지율을 갖고 올라갈 수 없는 후보 바로 나온 여론조사라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계를 더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이 이제 뭐 반기문이 사퇴한 이후에 누가 가장 수혜를 받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황교안이다, 안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정답은 문재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황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결국 못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혜를 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더라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와 달리 실제 상황으로 나왔을 때에는 다른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 야, 너 되게 권한대행 시켜놨더니 지금 그만두니? 그다음에 넌 무슨 박근혜 지킴이 아니니? 그다음에 막상 나와서 말 시켜보니까 한 2번 해보니까 준비된 게 없네. 바로 반기문 현상이 도돌이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더구나 한번 잘렸다가 전화로 그 해고 통지 문자로 해고 통지 받았다가 어찌어찌 구사일생으로 정말 하늘이 한번 그 자리에 앉혀주려고 했던 운 좋은 사나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쭉 관료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치적인 조직이나 뭐 이 사람을 떠받들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런 힘은 대단히 약할 거라고 국민들도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단마진이라는 우리나라에 4명 있어요. 아유. 그 병으로 군대 안 간. 그 운이 그럼.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아, 건빵 맛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절실한 기독교인이고 하여간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어쨌든 기회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러니까 네, 하여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보는 근데 게 좋을 것 나오면 같아요. 남은 또라이인 거죠. 아유, 망신을 진짜 할 한마디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이 돼요, 이게. 황교안을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 네. 더 유리하다는 생각은 야권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나오시라. 어. 그리고 그거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도 본인이 말 그대로 그렇지. 김병준 총리가 됐으면 그분이 권한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역사적인 천원이에요. 예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것도 그런데 이제 반기문 물러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권한대행이야 어차피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권한대행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선관위가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너무 이런 거를 공학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아니 저는 한교안식 사고를 하는 거죠. 완전히 제가 진짜 예. 장학 퀴즈에 또 그럼- 기본 점수가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해결책이 나왔네요. 황교안이 박근혜가 그때 쓰던 김병준 카드를 황교안이 지명을 하고요. 자기가 물러나주면 돼요. 아니 그건 안 되죠. 아, 농담이었고요. 네. 아 어쨌든 간에 황교안 나오라고 해라. 네. 그게 더 낫지. 그들 그렇게 다 죽여놓는 것보다야 차라리 황교안 같은 주자가 완벽하게 어떤 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로 유의미하게 존재해야 이쪽에서 프레임 선거 반짝이 훨씬 쉬워진다. 단마진 황교안 권한대행님 나오십시오. 여담이지만요. 황교안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사실 저도 군대 갈 때도 우리들 친구들 사이에 아버지가 좀 돈 좀 있고 높은 자리에 계시면은 나 방위로 뺐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럼요. 예. 단마진이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면요. 사법고시 합격 못해요. 가려워서 어떻게 시험 공부하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명백하게 이 사람은 병역 편법으로 기피자, 면탈한 거죠. 기피자. 예. 거론자가 또 앉아가지고 야상 있고 군부대 방문하고 쳐 자빠져가지고 건빵 처먹고. 뭐 배식하는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초병이 이렇게 서 있어요. 보초를 쓰고 있다고. 지가 가서 먼저 격려를 하고 있어. 직속 상관인데.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나오게 하자며. 그러니까 군대를- 좋은 것만 봐줘. 반기문 총장이 어?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결국 후보 등록을 못했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도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들겨 맞다가 못할 거예요. 사실은 한교안 참. 총리는 특검 조사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김기춘 이 라인의 또 하나의 부역자의 핵심이 황교안 권한대행이죠. 그러면 황교안 출마하겠는데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 검찰 조사를 검찰을 피하기 위해서. 네. 아 그러네. 요 묘수가 있었네. 단마진 정도는 가볍게 제낄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러면 황교안 출마하는 걸로. 박수. 이 없으시죠? 네.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기야 근데 나경원 설치는 것보다는 또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정말 다 비유가. 저만 지금 마음을 비우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동의하십시오. 그럼 나오라고 해야 되겠네. 네. 나오세요. 자, 나옵니다. 네. 황교안 이야기 넘어가고요. 안철수 지점 한번 이야기해 보죠. 안철수 씨가 갖고 있는 그림. 여권의 후보들이 무의미해질 때 여권 표까지 독식을 하고 야권에서 문재인 씨라는 사람들 표 모아서 이긴다. 이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에 정말 착각이 하나 있어요. 안철수는 이미 국민들에게
문재인 뒤양마로서 또는 문재인을 제쳐놓고라도 호감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안철수의 간을 다 봐버렸어요. 재미가 없어. 매력도 없고. 그러니까 안철수는 아무리 그런 그림 그려봐야 그 자리에다가 안철수를 갖다 놓으면 무주공산이 된 곳에 중도와 보수표를 아우르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될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여론의 분위기상 조금만 틈만 주면 분명히 앞에 없잖아요. 지금 황교안도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반반인 거고 이인재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나경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 얘기는 과학적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이른바 통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서 먼저 분명한 것은 황교안이 저는 안 나오거나 못 나온다고 보는 생각이고 또 나왔을 때의 결과도 지금 우리 푸른나무님하고 비슷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더 뭐 보수가 확실하게 깨진다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분명한 것은 황교안이 나온다고 해서 보수를 천하통일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저 대선에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사실 보는 입장이거든요. 셈법 계산이 이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치라는 것이 자기 문제가 됐을 때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으로 본다면 이제 황교안 총리가 정말 정치 생각이 있다면 안 나오는 게 낫다고 보는데 제가 뭐 그 개인을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안 나오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 해도 결국은 위력적인 후보가 되지 전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보수를 아까 말씀드린 통합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시절 표로 자기가 한쪽으로 확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결국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번에 단일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못 나올 것이다. 예. 한까지 바토 인지도 올리기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은 워낙에 자기들 잘난 맛에 산다고 하는데 이분은 좀 도가 지나쳐요. 바른정당으로 나갈 듯 하다가 안 나가고 반김 모시겠다고 했잖아요. 최근에도 새누리당 나가지 않겠다.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요. 조금의 틈만 있으면 여론이 나경원 나올 수 있다고 띄워주면 이 사람 정말 박차고 나올 사람이에요. 성격상. 계산을 누가 띄워주기만 하면 자기 막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하고도 이렇게 사부작거리고 잘해서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푸른나무님 말씀처럼 요 가능하다고 저는 하나 더 봐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김진태였다고 보는데요. 에이. 바로 이런 장면 때문에 그것도 물론 저쪽에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진태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를 법원이 기소해 이렇게 돼서 지금 첨벌을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서 지금 그건 유동적이라고 보는데 만약 이 법원의 이 판단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100% 출마를 타진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상황이거든요. 이인재 같은 사람이 지명도가 있어서 대선 출마하겠다고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대선판에 가면 정말 듣보 잡히신 분들 엄청나게 출마를 하거든요. 그중에 김진태는 일정 정도의 보수의 정말 극강의 보수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진태, 나경원도 대선 판에 뛰어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같은 당들이 역사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황교안이 결국은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 대신 반면에 나온다면 이라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는 본인이 반기문 총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본인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의 그 포지셔닝은 아까 얘기했던 음모론에 입각하에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 전에 새누리당 후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역할은 서울시장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된 여성 대통령 때문에 이 권역을 치르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은 사실은 불가한 거거든요. 당분간.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는 황교안이 나오기 전까지 이 새누리당을 건사하는 정도의 역할, 그 다음에는 서울시장을 준비하기 위한